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아트 창간 준비호입니다. 창간 준비호에 이태호 유용준 교수의 관점을 반박한다. 예금과 옥류천은 과연 소정의 걸정인가? 라는 글을 원고지 한 70매 정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작품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주로 분석을 좀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삼성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변관식의 옥류천도고요. 요게 이제 문제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제가 이제 변관식의 특징이라고 파악한 돌에서 오는 그런 까칠까칠한 그 질박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약화되면서 처음에 떠줬던 이 하도, 이 선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청전 작품에서나 나올 법한 이런 그 대기감, 이 소정 변관식은요, 자기 제자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학교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서라벌 예술대학에 잠깐 있을 때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좀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르칠 때 그 청전풍으로 그리는 걸 아주 싫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대기감이 나오는 거, 이 복과시 넣지 말라고, 이 복과시라는 일본 말이긴 한데 형태와 형태가 만나는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소정 그림은 이제 그런 걸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붙어 보이고 평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분이 하나의 소신이 거예요. 자기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양화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동양화는요, 근경, 중경, 원경으로 해가지고 공간감을 쫙 빼주거든요. 그걸 이분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 제자들한테도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이 그림에는 그런 복과시가 느껴진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비교 작품이고 이게 이제 문제의 작품인 건데요. 돌을 그리는 게요, 이 돌 느낌이 안 나는 거죠. 돌 느낌이 안 난다는 얘기는 자기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돌이 돼야 되거든요. 돌과 이 공명했을 때 그 돌의 그 질박함이 자기의 그런 성격과 연결이 되면서 그냥 그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잖아요. 형식적으로 느낌만 내는 거지 이 질박한 느낌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변관식의 작품이고 이게 문제의 작품이에요. 제가 감정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속도감입니다. 속도감. 이 속도라는 거는요,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만의 그 고유한 속도가 있어요. 사인을 할 때 자기 속도가 있거든요. 형태는 따라올 수 있으나 느리게 하면은 따라올 수 있죠. 담게. 그러나 그 속도를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작품과 이 작품은 속도감에 있어서 차이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면 하도의 선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리고 설명을 못하고 어두워지잖아요. 가장자리가. 설명을 못해요. 돌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 중심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이 대상을 의식하지 않고 그린다라는 얘기죠. 자, 대상을 의식하고 그리는 것과 의식하지 않고 그리는 거의 차이라는 것은, 의식을 할 때는 그 대상을 체험했을 때의 그 흥분된 감정이 있거든요. 감정. 그 감정이 이 대상에 이입이 돼가지고 풀을 그릴 때와 돌을 그릴 때 이게 다 선의 느낌의 변화가, 자연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없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돌을 그릴 때의 선이나 나무를 그릴 때의 선이나 산을 그릴 때의 선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이거는 대상에 대한 그 인식이 없이 조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증거죠. 이 오른쪽에 있는 변관식의 작품을 보면은 그 질감이, 이 풀의 질감, 돌의 질감 다 다르잖아요. 분위기를 따라갈 수 있지만 대상과 하나 되는 이 몰입된 거는 어려운 거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속도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니까요. 이건 떡지는 것 없이 다 살아있죠, 그죠? 이건 떡지잖아요. 선들이 속도감이 느릴 뿐만 아니라 대상을 의식하고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분위기로 내는 거예요, 분위기로. 이 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밑선이 그냥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런 데만 어두워지는 이게, 이 물에 흐르는 선은 이거는 소정의 선입니다. 이건 해준 거예요. 사람을 그릴 때도 소정 병관식은 이렇게 두 번 칠하지 않아요. 한 번에 그리죠, 한 번에. 이거는 담채를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더 강조를 했죠, 이렇게. 자, 확실하게 속도감이나 설명하는 게 다르잖아요. 돌을 느끼고 그리느냐, 석고대성을 잘 못 오는 사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그냥 설명이 안 되면서 시커매지는 거죠, 그림이.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분, 외국만 오늘 좀 개묘 추이를 하고 순자라고 이름을 써놨는데 도장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를 자른 거예요, 순자를. 그리고 소정 작품으로 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도장을 받아올 때 어디다 받아왔냐면 여기다 받아왔잖아요. 여기다 도장 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큰 대작이 사인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이름을 안 쓸 리가 없죠. 순자를 자르고 소정 작품으로 팔았다는 거죠. 소정 변관식 선생의 대표작 가운데 금강산을 그린 외금강 옥류천도란 작품이 있습니다. 요즘 이 그림이 가짜란 주장 때문에 논란이 뜨거운데 미국에 있는 소정 선생의 제자가 자신이 이 그림을 그렸다고 MBC 취재 기자에게 증언했습니다. 김영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정 변관식 선생의 외금강 옥류천도입니다. 이 작품은 지난 85년 처음 소개된 뒤 유홍준 교수와 이태호 교수 등 유명한 평론가들에 의해 지금까지 소정의 대표적 명작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최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이 가짜 시비에 휘말리면서 올여름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그림이 사실은 소정의 제자 조순자의 이름으로 1963년 국전에 입선한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입니다. 입선 이후 누군가가 순자라는 서명을 잘라내고 소정의 낙관을 찍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소정의 뛰어난 명작이라고 평가해온 이태호 교수는 그동안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서명과는 관계없이 소정이 모두 그린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소정 병관식의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소정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고 마무리까지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에 대해 젊은 평론가들은 이 그림이 제자 조순자 씨의 그림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인물이나 바위의 표현 방식도 소정의 다른 옥류천 그림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정의 특징은 역시 그 남성적인 그 활달한 필체인데 이 작품에서는 그런 느낌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자 그동안 미국에서 지내며 침묵해왔던 당사자 조순자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조 씨는 전화통화에서 이 작품은 자신이 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밑 바탕하고 물, 글씨를 저기 한 건 선생님이 하시고요. 나머지 저기는 제가 한 거예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옥류천도는 소정의 그림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미술품 위작 시비의 뒤에는 돈 문제가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것으로 변조하면 같은 그림이라도 가격은 엄청나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격이 비교할 수가 없죠. 0이 몇 개가 왔다 갔다 하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미술계의 가짜 시비를 막으려면 고가 미술품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풍토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그 아트 인 컬처 거기에 글을 쓰니까 잡지가 나가고 다음 날인가 그 MBC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MBC 기자한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미국에 있는 그 조순자 씨 그때 이제 내외경제의 이영란 기자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야 그 당시에 삼성에서 나온 상태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랑은 언론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외경제 이영란 기자하고 해서 이제 조순자한테 연락을 하게 했거든요. 이러이러한 내용을 조순자한테 질문을 하라. 질문서까지 제가 해줘가지고 통화를 하게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이 이제 1시간 정도 분량, 2시간 되나요? 녹음된 걸 MBC 기자 왔을 때 줘가지고 조순자 씨 육성을 한마디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아무튼 일부만 내보낸 거죠. 근데 그게 또 MBC가 마치 자신들이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해가지고 그 기자 또 징계 먹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 당시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그 보도가 일방적으로 제 입장을 또 냈다고 해가지고 또 이태호 교수가 또 항의를 해가지고 MBC에서 다시 재방송하고 이런
굉장히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글에 대해서 이태호 교수가 미술 세계에 이제 반박문을 발표를 했어요. 외국문 옥류청도는 소정의 명품이다. 이번 글의 주요 내용만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우리 미술계에서 공개적인 첫 정찰제 거래가 아닌가 여겨진다. 아까 그 220만 원 가격이 거기 써 있었기 때문에 개간 미술에 첫 정찰제 거래 가격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다행히도 이 작품은 음성적으로 판매되지 않았다. 정당하게 거래됐다는 얘기고, 그림에 소정이라는 사인을 추가하지 않았고, 조순자 씨의 그림이 아니니 순자라는 사인은 불필요한 사족인 셈이다. 사족을 뗀 일은 원작가를 되찾아 주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전 입선작이라도 소정이 해줬기 때문에 소정 변관식의 작품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의 글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하시면서 진위를 분별 못하는 최광진 씨의 눈이라는 소타이틀로 이런 내용을 쓰고 있어요. 최광진 씨의 반박문에 드러난 문제의 심각성은 진위 구분의 어두운 눈에 있다. 그는 소정 특유의 갈필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는 예시 작품들은, 제가 이제 요 작품들 예시 작품으로 문제 작품과 비교를 했는데, 그 작품들은 지난 4월 최광진 씨가 진행했던 호암 갤러리의 소정과 금강산 전에서 불용폭포와 함께 유작일 가능성이 높은 작품 가운데 한 작품으로 꼽았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비교 작품으로 예시한 것이 유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필의 힘이 표현되었다기보다는 생경한 먹이, 거칠기 짝이었고 1960년대 소정 특유의 정묵의 맛이 거의 없는 그림이다. 옥류동의 실경 분위기와 크게 다른 답답한 구성의 전체 경물과 안반을 흐르는 물길 묘사는 소정 필법을 흉내내었을 뿐이다 라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문을 게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품과 이 두 작품은 필체가 너무 달라서 같은 작가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문제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호암미술관 소장품이니까 제가 호암미술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 대해서는 내력을 잘 알고 있죠. 이 작품은 그동안 소정 변관식 전시회에 2번에 걸쳐서 출품을 한 거예요. 소정 변관식이 살아있을 때 갤러리 현대에서 했던 그 회고전에 이 작품이 나온 건데, 그 변관식이 그러면 자기 가짜 작품을 가지고 전시에 나왔을까요? 그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데,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을 이제 그 변관식이 대표작으로 이제 보려다 보니까 이제 이 작품이 이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리고 뭐 글씨 부분에서 뭐 오자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근데 소정 작품은요, 다른 작품에도 글자에 오자가 많이 나옵니다. 중국 시인들의 시를 100개 쓰면서 틀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건 뭐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나는 특징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런 필치거든요. 필치에서 자기 양식이 나오느냐, 저는 뭐 그걸 더 중요시하게 보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조순자 씨가 양심선언을 해가지고 옥류천이 내가 그린 그림이다라고 양심선언을 했고, 그걸 팩스로 보내왔어요. 조순자 씨의 친필이에요, 친필. 22년 전 화랑을 경영하는 친구로부터 나의 63년도 출품장 외금강 옥류천이 아직 있는가 물어서 있다고 하니까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화랑으로 가지고 갔다. 자기가 팔아준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다. 얼마 후 다시 나오라고 해서 나가보니 나의 이름은 삭제되어 있고 내 그림으로 팔면 못 파니까 소정 선생님 그림으로 팔라고 했다. 이미 내 이름은 삭제된 상태가 되었고 해서 부탁하는 대로 소정 선생님 사모님에게 가서 낙관을 받아다 주었다. 나의 실수였다.
그 후 작년 여름 현대미술관으로부터 와달라는 말을 듣고 관장님 등과 한 자리를 하게 되었다. 미술 감정가 진동만 씨로부터 소정 선생님의 작품으로 발표된 그림이 나의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으니 협조를 요청해서 나는 순간적으로 화랑 친구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서 그들의 요청으로 소정 선생님 그림으로 인정해 주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진동만 씨가 먼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진동만 씨로부터 이 내용을 들었고 현대미술관에서도 이 내용을 들었어요. 근데 현대미술관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조순자 씨를 불러가지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순자 씨 인터뷰는 두 개가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테이프가 있고 현대미술관이 갖고 있는 테이프가 있어요. 현대미술관의 테이프는 이때온 테이프인데 이때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자기 친구 입장을 곤란하게 될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때 그들의 요청을 손 선생님 그림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거고 바로 집에 돌아가 화랑 친구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얘기하니까 도리어 나를 나무라면서 무엇하러 그런 협조를 해주느냐 하면서 몇 년이 지났는데 내버려 두라고 했다. 그 후 나는 바로 미국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이 그림에 대해서 양론으로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화랑 친구로부터는 1차로 조순자 씨와 남강 김원 씨가 위조해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다. 2차로 이 그림을 사간 사람이 위조를 해서 내놓았다. 3차로 조순자가 단독으로 위조를 했다는 말을 제자와 기자들과 함께 남편으로부터 듣고 이제는 고인 소정 선생님과 자신을 위해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말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그림은 소정 선생님의 기초하에 내가 그렸고 물론 내 이름을 삭제하여 위조했다는 것은 나는 몰랐다. 그동안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제자들과 기자님들과 남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양심 선언을 하고 이 내용을 팩스로 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보도를 보면은 뭐 제 입장에서 보도를 했다기보다도 객관적인 논쟁처럼 뭐 이렇게 다뤄졌었죠. 그러다가 이제 스포츠 서울인가 요 기자가 자기가 이 미술계에 오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를 자꾸 논쟁처럼 하는 것 같아서 주로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기사를 한번 크게 한번 내줬어요. 물론 뭐 이태호 교수의 주장도 여기에 실었죠. 옥류천도는 틀림없는 진품이라고. 미술계 뒤흔든 젊은 피였는데 그때는 요즘은 제가 콜레스테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이후로 이태호 교수는 2010년도에 생각의 나무에서 나온 옛 화가들은 우리 땅을 어떻게 그렸나라는 책에서 이 그림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작품으로. 그리고 2018년도에 창덕궁 회정당 벽화 특별 강연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금강산 도라비와 그리기라는 논문, 꽤 그 긴 장편의 논문이더라고요. 거기서 또 이 작품을 또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결론은 변관식이 이 그림의 제자인 순자라는 이름을 써넣어 국전에 출품하여 입선하게 한 일은 그다운 객기스러운 파행이다. 어쨌든 옥류청도는 문제 제기 전이나 후나 변관식의 금강산 그림을 대표하는 명작으로 꼽기에 손색이 없는 그림이다 라고 여전히 최근까지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이 논쟁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저도 뭐 저의 하나의 입장일 수 있으니까요. 저의 입장과 또 이태호 유흥종 교수의 입장을 뭐 비교적 뭐 객관적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 문제는 우리 그 미술계와 후배 연구자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이 계속해서 소정 변관식 논문이나 책에 계속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순자 씨의 국전 특선도 아니고 입선작으로 또 나온 작품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다 잃어버린 거고요. 남아있는 것들은 책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그 책들은 전부 다 유홍준 이태호 교수가 쓴 그런 내용들이 책에 실려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고 쓰는 논문들은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사건에 깊게 개입한 당사자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기록으로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놔야 나중에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걸 어떤 그 진위 문제나 감정 문제나 작가 연구 문제나 여러 가지 논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은 옛날에 스승들이 하도 떠준 작품들, 국전 도록에는 그런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 작품들을 그러면 다 스승 작품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가 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결론은 우리나라 미술계나 연구원 후학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소정 변관식의 글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말년에 쓰신 글인데요. 마흔에 만난 우리 할멈은 자기 두 번째 부인이거든요. 부인을 할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흔에 만난 우리 할멈은 오늘까지 내 고집으로 숱한 고초를 겪어왔다. 고집이라는 무슨 그럴싸한 고집만 부리는 것도 아니에요. 앞에 한 얘기와 같은 엉뚱한 고집도 부린다. 쓸데없는 고집을 자기는 자꾸 부린다는 거죠. 지나고 생각하면 경우가 빠져도 예사 빠진 일이야. 경우도 없는 일인데 고집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 스스로도 걷잡기가 어렵다. 자기도 자기 고집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빛깔, 자기 개성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몇 해 전이었을 게다. 겨울 차비를 하느라고 할멈이 창호지를 갈아 바른 것을 보고 집을 나갔었다. 늦은 밤에 거나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방이 온통 난리판이 되어 있었다. 까닭을 물을 것도 없이 왜 그리 화가 났던지 구들장을 뜯어내서 엉망인 방에다가 이불을 깔라고 호통을 쳤다. 할멈의 말이 겨울이 닥치는데 그 방에 불이 들지가 않아서 구들장을 고치려고 그랬으니 하룻밤만 딴 방에서 자라는 것이었다. 나는 들은 채도 않고 이불을 가져오라 해서 그 흙더미 위에다가 깔고 잤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구들장을 파낸 우묵한 흙바닥에 내가 누워 있었는데 그때 나는 이 내 고집 때문에 무덤 같은 곳에 와 누웠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런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고집이 센 분이라고요. 도무지 타협을 안 하는 분이라고요. 아니, 이런 분이 이 청전 스타일로 타협을 해가지고 그림을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이쁘게 그렸겠냐는 거죠. 이런 분이. 아니, 김은호가 그림을 밝게 그리면 팔리니까 좀 밝게, 너무 어둡다고 자꾸 얘기를 해도 더 어둡게 그렸다는 거잖아요. 평면적으로 더 공간감 안 내게 하려고. 복가시 안 넣고. 그런 타협을 했겠냐는 거죠. 이런 기질을 가진 분이, 이 사모님도 하도 고생해서 얼굴이 좀 비슷해졌어요. 근데 이 변관식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얼굴에도 이 골기가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은 그림과 닮아 있다는 거죠. 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살이 없으면서 생긴 이 얼굴의 계곡과 자연의 계곡이 닮아 있잖아요. 여기서 생긴 대로 그린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개성이 드러날 때 걸작이 된다는 것이지, 이쁘게 그리고 잘 그려서 걸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관식은 이러한 개성 때문에 사회에서는 망난이었고 그야말로 도망다니고 매일 일본 순사한테 쫓기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러나 이 예술에서는 이런 독특한 개성 때문에 제빛깔이 나오고
걸작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